함수 fx는 sin의 파이 루트 x에 대하여 함수 gx를 t 곱하기 f의 x-t를 0부터 x까지 t에 대해서 정적분한 형태로 정의를 했습니다.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도 붙었고요. 근데 이 함수 gx가 x는 a에서 극대가 된대요. 그래서 이 극대가 되는 모든 a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쭉 나열을 했을 때 n번째의 수를 an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a6가 k제곱과 k 플러스 1의 제곱 사이에 속하게 되는 요 k의 값이 얼마일까? 이걸 묻는 문제예요. 됐죠? 자, 제일 먼저 우리가 해볼 건 뭐냐 하면 이거죠. 0부터 상수부터 x까지 t에 대한 함수를 정적분한 형태로 주어진 함수라면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요 안에가 전부 다 그냥 그 t에 대한 식이었다면 문제될 게 없는데 여기에 지금 x가 포함이 돼 있어요. 이런 경우 조금 골치 아파지는데 이렇게 되면 x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끄집어내는 방법은 뭐냐? x-t를 뭐 k라고 할까요? k라고 치환해서 적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t는 뭐가 되냐 하면 당연히 x-k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k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dk dt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걸 얻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dt라는 것은 결국 마이너스 dk와 똑같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치환한 걸 가지고 요 gx를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의 x는 자, 인테그랄 t 값이 0일 때는요, 여기다 0 대입하면 k 값은 x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t 값이 x일 때에 여기다 x에 대입하면 k 값은 0이 되겠죠. 그 다음 요 t는 x-k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에 당연히 x-t는 k와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t는 마이너스 dk니까 여기를 dk로 써주시고 앞쪽에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정적분의 성질에서 윗끝과 아래끝이 자리를 바꾸면 앞으로 마이너스가 튀어나간다라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여기를 x부터 0까지가 아니라 0부터 x까지로 바꿔주시면 앞으로 마이너스가 튀어나가는데 원래 있던 마이너스와 만나서 그냥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요걸 이제 전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전개해서 써주시면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얘는 x의 fk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k의 fk가 됩니다. 됐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얘를 둘로 분리할 겁니다. 역시 정적분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얘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x 곱하기 fk dk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k의 fk dk, 이렇게 우리가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 보니까 여기가 이제 k에 대한 적분인데 x가 등장을 했죠? 그러면 x는 상수 취급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또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이 x를 인테그랄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 다음에 이제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을 해보시면 당연히 좌변은 g'x가 될 거고요. 자, 우변은 x고 이쪽도 x에 대한 함수니까 곱의 미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x를 미분하면 1 되고 오른쪽에 있던 인테그랄은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자, x는 그대로 두고 오른쪽에 있던 요 정적분 형태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여기 있는 k만 x로 바꿔주면 됩니다. 따라서 fx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 안에 들어있는 게 모두 k에 대한 함수고요. 0부터 x까지 정적분한 걸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하면 k만 x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놨더니 x 곱하기 fx가 더해지고 빠지고 그래서 없어지네요. 그죠? 그래서 남는 건 뭐냐? g'x라는 것은 결국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k dk와 같구나. 요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g라는 함수의 도함수를 우리가 구해낸 거예요.
그러면 g라는 게 극대 혹은 극소를 가질 때에는 이 g'의 값이 0 되는 지점에서 극대 또는 극소를 가질 겁니다. 근데 이 g'x가 fk를 지금 0부터 x까지 정적분한 형태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먼저 이 fk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fx는 뭐였냐 하면요. 사인에 파이 곱하기 루트 x 이렇게 정의된 함수였습니다. 자, 만약에 이 함수가 그냥 사인의 파이 x였으면 아주 쉽게 그래프를 그렸겠죠. 근데 지금 파이의 루트 x이기 때문에 조금 이걸 어떻게 그리지? 이런 생각이 드셨을 텐데, 자, 그런 학생들은 이 그래프를 보면 돼요. 이 그래프는 y는 루트 x의 그래프예요. 이 고1 때 다 배운 겁니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y는 루트 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죠. 즉, 이 x가 0일 때에는 이 값도 0이었다가요. 그 이후로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죠? 얘가 계속 증가하는 거니까 y는 x, 즉 그냥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랑 상황은 다르죠. 누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늦게 증가하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x가 커질수록 함수값이 계속 증가한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느냐? 간단합니다. 사인이 0 되는 지점이 어딘지를 보면 돼요. 근데 이 사인이 0 되는 지점은 사인 0에서 0 되죠? 그 다음 사인 파이에서 0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인의 2파이, 사인의 3파이 이런 데에서 전부 0이 되죠. 그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루트 x 곱하기 파이가 얼마일 때 이 사인 값이 0 됐냐 이건데 당연히 x가 0일 땐 사인 0이니까 0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1일 때 사인 파이니까 0 됩니다. 그 다음은 x가 자 여기가 2파이가 되려면 x는 4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x가 4일 때 얘가 또 0이 돼요. 그래서 대충 우리가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면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당연히 얘는 0일 땐 0을 지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인의 그래프니까 여기가 1과 마이너스 1 이렇게 찍어볼까요? 그럼 얘가 한번 쭉 올라왔다가 여기서 0이 되는 요 지점이 얼마냐 하면 x가 1인 지점이에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얘도 계속 값이 변합니다. 그리고 루트 x가 1 되는 x값은 1밖에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얘가 2파이에서 0이 됩니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하면 얘가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마이너스 1까지 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데 다시 0 되는 지점이 x가 4가 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야만 루트 4가 2 되면서 2파이 돼서 0 되는 거니까. 이해가 되죠? 대충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갔다가 0 됐다가 내려왔다가 0 됐다가 이런 패턴은 바뀌지 않는데 다만 요 0 되는 간격이 조금씩 점점 멀어집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대충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돼요. 됐죠? 그러면 요 다음에 0 되는 건 또 어딜까요? 요거 아예 그래프를 크게 한번 그려봅시다. 요거를 계속 연장선을 그어서 여기까지 그리면 요 다음에는 다시 쭉 올라갔다가 다시 0 되는 지점, 요 지점이 얼마가 되냐면 x가 9 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야 루트 9는 3이 되면서 3파이에서 사인이 0 될 테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쭉 내려와서 마이너스 1까지 왔다가 여기까지 가서 여기가 얼마일 때? 16일 때 x가 16일 때 다시 함수값이 0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y는 fx의 그래프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y는 fx의 그래프가 이제 0, x축과 만나는 점의 x값들은요. 자, 1, 그 다음 4는 뭐예요? 2의 제곱, 그 다음 9는 3의 제곱, 그 다음 16은 4의 제곱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딱 눈치 빠른 학생들은 그래서 이게 k제곱과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주어졌구나. 이걸 탁 눈치를 까는 거죠. 됐죠? 자, 어쨌든 그러면 우리는 이 y는 fx의 그래프에서 자 0부터 주어진 x값까지 이 함수를 정적분하는 겁니다. 그럼 이 정적분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면 되겠죠. 살펴보면 되는데 이 g'x의 값은요. x가 0이면 0부터 0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당연히 0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다가 색깔을 달리해서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g'x의 값은 x가 0일 때 0이었다가 자 여기서부터 점점 정적분을 시작하면은 그 값이 양의 값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양의 값이며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1일 때 최고점을 찍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최고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정적분을 하게 되면 그래프가 X축 밑에 있기 때문에 그 값이 음이 되면서 이때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죠? 그러다가 여기 어디쯤에 어떤 게 발생을 하냐 하면 자, 요 넓이와 그죠? 그 다음에 요 넓이가 같아지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값이 반드시 존재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으니까 어떻게 되는구나. 정적분을 하면 요 지점에서 뭐가 되겠구나. 0이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G'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됐죠? 그 다음에 계속 정적분을 해가면 여기서부터는 음의 값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갑니다. 음의 값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 감소를 하냐 하면 4가 되는 지점까지 정적분이 계속 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감소를 해서 4에서 또 이렇게 탁 찍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양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G'X가 처음으로 0되는 요 지점이 나왔는데 요 지점의 좌우에서 G'X의 값을 보면 양수였다가 0이었다가 음수가 됩니다. 따라서 양영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지점이 바로 극대인 지점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요때의 X값이 바로 A1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A1은 1과 4 사이 어딘가에는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정확히 그 값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도. 이해가 됩니까? 이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또 적분을 합니다. 그러면 요 4일 때까지 감소를 했다가 4가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다시 적분값이 양수가 돼요. 그래서 양수가 됐다가 언제 여기 어디쯤에 누가 또 있게 되냐면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데 요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 어떤 지점일 것 같아요? 요거 색깔을 바꿔서 그려드릴게요. 색깔을 바꾸면 이렇게 되는데 요걸 조금 줄여볼까요? 네, 바로 요 넓이와 그죠? 요 넓이와 어디 넓이가 같아지는 요 넓이가 같아지는 그런 지점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요 지점을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양수로 되는데 그러면 G'이 요 지점에서도 뭐가 돼요? 0이 됩니다. 근데 요 지점을 기준으로 보면 G'의 값이 음이었다가 0이 됐다가 양이 돼요. 그래서 음영 양으로 바뀌니까 여기는 극대가 아니라 극소점이 됩니다. 우리가 찾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 그 뒤로는 또다시 양수였다가 9까지 계속 양수니까 9까지 계속 증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정적분의 값이 음수를 갖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감소를 하겠죠. 그러다가 여기 어디쯤에 또 어떤 지점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쭉 감소를 해서 이제 0이 되는데 이런 지점이 어느 지점이겠어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넓이가 같아지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더라도 반드시 그런 지점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요 지점을 넘어가면 계속 음의 값이기 때문에 G'의 그래프는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로 봤을 때의 G'의 부호의 변화를 보면 양수였다가 0이었다가 음수로 바뀌죠. 그래서 양영음이니까 이 지점이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지점이 바로 극대인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점이 바로 A2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2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9하고 16 사이에 A2가 생기겠구나 라는 건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패턴이 똑같습니다. 다음번에는 16과 25 사이에, 즉 4의 제곱과 5의 제곱 사이에 극소값이 존재를 할 거고요. 극소가 되는 X값이 존재가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엔 25와 그 다음에 36 사이에 다시 극대가 되는 점, 즉 A3가 존재하게 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1의 제곱과 A1은 1의 제곱과 2의 제곱 사이에 생기고요. 그 다음에 A2는 어디와? 보시면 3의 제곱과 그 다음에 4의 제곱 사이에 생기게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A3는 어디와 어디 사이? 5의 제곱과 6의 제곱의 사이에 생기게 돼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A의 6라는 것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생길까요? 지금 1, 3, 5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6이니까 2 곱하기 6 빼기 1의 전체의 제곱에서, 그죠? 2 곱하기 6의 전체의 제곱, 요거 제곱과 요거 제곱 사이에 속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예, 그러면 얘가 얼마인데요? 11의 제곱과 A6는 12의 제곱 사이에 속하게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문제에서는 A6가 K제곱과 K 플러스 1의 제곱에 속한다 라고 했으므로 이 자연수 K의 값은 1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 됐죠?